자, 이번 시간 이제 그 현대사 들어왔죠. 좋습니다. 이제 단원이 하나 남았어요. 아, 행복해요. 그죠? 아니시면 안 돼요. 자, 438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 438쪽 들어갑니다. 자, 이 1번에 보시면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체제 성립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세계사를 조금 봐보자라는 거죠. 자, 양괄호 1번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져요. 이름하여 이제 UN 뭐 이렇게 돼 있죠. 안전보장이사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다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상임이사국 뭐 이렇게 돼 있고 유엔군이 만들어지고요. 유엔군이라고 하면 평화유지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국제 분쟁에 무력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군대도 유엔에서 만들고요. 자, 양괄호 2번에서 보시면 그 냉전 체제 성립.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냉전인데 냉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회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양분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전 세계들이 나는 사회주의가 좋아 그러면서 사회주의 편 그리고 나는 민족주의 자유진영이 좋아 그래서 자유진영 편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갈려요. 이 빨간색 파란색과 싹 갈려서 이게 이제 그 양 양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왜 냉전이라고 하냐면 냉랭한 전시 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하나가 빵 터지면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 그 좀 긴장감이 형성되는 시대를 냉전 체제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제 양괄호 2번에 이제 냉전 체제 성립. 동그라미 1번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그래서 이제 자유 진영. 트루먼 독트린이 있는데 이것은 1948년에 이 미국에서 반공 정책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이런 거죠. 마셜 플랜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만드는데 이것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여러 모였잖아요. 이들이 만든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사기구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두 번째가 이제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인데 동유럽의 공산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어요. 이것은 이 그 소련 그러니까 공산진영의 군사 기구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뭐 연합 이런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냉전의 시작. 그래서 독일의 동서 분단, 베를린 봉쇄 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리면서 이제 골치 아파지죠. 자, 8.15 왕복과 분단인데요. 요것은 이제 설명을 잠깐 좀 봐보자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광복 직전에 아직 이제 광복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광복 직전 정당들이 있는데요. 이 정당들이 어떤 형태의 정당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이제 우익 진영의 대표로서 어떤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 자, 임시정부는 이제 중국 충칭에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표 정당이 뭐예요? 그 통합당인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이 있죠. 이렇게 이제 있고, 이들이 그 외쳤던 것은 이제 대한민국 지금부터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면, 건국 강령, 그래서 삼권주의를 강조를 했었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사회주의계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김원봉, 그렇죠? 김원봉이 사회주의계도 유입이 되면서 조금 이제 참여가 됐다라는 거고, 이제 좌익 정당을 좀 보자라는 거죠. 좌쪽에 있는 정당 세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김두봉이 만들었던 조선 독립동맹. 그렇죠?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조선 의용군이었고, 자, 이들은 이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 이제 김두봉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정당.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그 좌우합작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제 그 저저번 시간인가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이 조선 건국동맹.
이렇게 해서 여운형 그리고 안재홍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합작 단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조금 있다가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45년 8월 15일. 그래서 이름하여 조선 건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 양괄호 1번에 국제사회 한국 독립 약속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광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복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되잖아요. 이 전에 광복 이전에 그 국제회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애들 이제 박살 내고 나면 일본 놈들이 식민지를 버려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식민지를 버리고 나서 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 남아있는 조선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선을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것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돼요. 그것이 첫 번째로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1943년이죠. 참여한 나라는 미국, 영국, 중국이에요.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자, 한국을 독립을 시키자. 언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절차 혹은 방법으로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 독립을 약속했던 우리에게는 고마운 회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얄타,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회의를 하니 이것이 이른바 얄타 회담입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45년이 됐어요. 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이죠. 그렇죠?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얄타에서 회담을 하는데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요. 미국, 영국, 소련, 미영소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에 누가 참여를 안 하고 있냐면 세계 제2차 대전 중이잖아요. 소련 애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련, 니들은 참전할래 안 할래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소련이 참전 약속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일본 놈들이 한국을 버리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죠. 그러면 일단 그 얘들이 무슨 정치나 이런 것을 안 해봤을 것이니까 무정부 상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북을 나눠서 일단 신탁 통치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라는 신탁 통치에 대한 내용이 논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얄타 회담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내용이지만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츠담에서 회의를 하니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바로 직전이에요. 1945년 광복 직전이죠. 7월 달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 모여요. 미영중소가 다 모입니다. 미영중소가 다 모여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얘들 이거 일본 놈들 아직까지 항복을 안 하고 있는데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일본한테 항복을 요구해야지. 그렇죠? 자, 일본 들어라라는 거죠. 일본은 항복을 하는데 어떤 항복? 조건 없는 항복으로 해라.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죠. 안 그러면 니들 큰일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영중소가 일본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7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8월 달에 전쟁이 끝나니까 7월 달에 니들 지금 빨리 항복해. 안 하면 큰일 나. 조건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이들 나라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광복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의를 하는데 이 카이로 회담 있죠? 이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했던 이 적당한 시기 절차에 대해서 한국을 독립을 시켜주자라는 것, 이것을 재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재확인하면서 한국은 무조건 독립시켜줘야지라는 내용을 여기서 선언을 해요.
자, 그리고 일본 놈들이 버티죠. 절대 버텨요. 그러니까 8월 6일 날 원폭을 때려버리죠. 원폭을 투하해요. 원자폭탄을 던져버려요. 자,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도 항복을 안 해. 그리고 이제 8월 9일 날 소련이 또 참전을 해요. 소련 애들이 참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은 이제 못 버텨요. 원폭은 이제 두 방 터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못 버티니까 우리가 항복할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 자, 일본이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들 나라에게 항복을 선언한다라고 일본 왕이 직접 선언을 해요. 딱. 그래서 일제 패배와 동시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여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책에서 보시면 438쪽 카이로 회담이죠. 그래서 시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다 드렸어요. 최초로 한국이 독립되는 것, 이것을 주장했고, 얄타 회담은 이렇게 했다. 신탁통치 얘기가 있었으니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았고, 포츠담 선언은 그 미영중수가 모여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최초의 독립 재확인. 그래서 이 순서도 엄청나게 물어보죠. 그래서 앞자 따서 가잘포 광. 그 포카 칠 때 제일 죽여주는 광이 가얄포광이에요. 자, 그러면 다 이긴다라는 거죠. 다 이겼잖아. 그렇죠? 자, 양괄이 2번에 광복과 좌우 세력의 갈등. 광복의 배경, 내적 배경은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 열이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결과 이런 일이 우리가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니은번 외적 배경, 연합국의 승리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연합국들이 한국을 독립시켜주자라고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자, 38도 획정과 미국의 한반도 이런 것들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8월 15일.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왜 분단이 됐지? 이런 그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자, 광복 직전에 광복 직전의 상황이에요. 자, 조선 총독부가 있어요. 이 나쁜 놈들이죠. 자, 조선 총독부가요. 지금 분위기 보면 연합국들이 어떻게 해요? 니들 항복해라 안 하면 혼날 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패망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지금 조선에서 여기 지금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는 순간 맞아 죽을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이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들이 분명히 광복을 할 것인데, 그렇죠? 얘들이 광복하고 나면 우리 일본 사람들을 피난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피난 가자라고 했다가는 또 사회 혼란이 올 것이고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인 며칠 만나요. 그래서 45년 8월 달에 그 송진우를 만나요. 송진우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총독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니들이 조금 있다가 광복을 할 거거든. 그래? 그런 일이 나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바뀌었어.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그죠? 그래서 그 광복을 한 다음에 광복 이후에 이 우리 조선 총독부의 권력을 니들에게 이양을 시켜줄게. 이양을 시켜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거지. 니들 조금 이따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권력을 니들한테 법적인 권력을 줄 테니까 우리 그 일본 사람들 그 피난하는데 좀 도움을 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송진우가 거절하죠. 헛소리하고 있어. 니들은 조금 이따 두고 봐. 맞아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부가 이제 큰일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내에 있었던 그 정당이 있죠. 여운형 씨를 찾아가요. 그래서 여운형을 찾아가서 8월 10일 날 여운형을 찾아가서 이 똑같은 조건을 얘기해요. 여운형이 이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거절을 딱
해요. 그러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래? 가만 있어봐.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줄 거야. 조선독부에서 그럼요. 들어줘야죠. 어떤 거 원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운형 씨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정치경제 사범들 다 석방해. 석방. 그것은 조금 시끄러워. 그러면 안 해.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하죠. 당시에 정치경제 사범이라고 하면 독립운동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 왜 석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치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니들이 이제 조금 이따 가면 우리가 정부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니들에게 막혔는데 내가 왜 니들 도와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치활동을 할 거야. 정치활동을 할 것인데 니들이 간섭하거나 그러면 가만 안 둬? 그래 내가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잘 들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니들 식량 내려놓고 가. 그래서 식량을 확보해요. 식량은 어떤 거예요? 얘들 군량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모두 내려놓고 가라고 하면서 이 조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했죠.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 만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운형 씨는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광복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신이 납니다. 그러면서 8월 15일 저 여운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파를 타게 돼요. 쫙 전국 방송으로 여운형. 우리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이른바 건준이가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국준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이 국가의 분위기는요 난리가 나죠. 8월 15일 날 빵 하면서 일본 왕이 나와가지고 이제 선언해요. 우리는 일본 대제국은 이제 패망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패배를 인정하니 항복을 선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탕. 그러는 순간 이게 뭔 얘기야 막 이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광복이 됐다 그러면서 거리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리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만세 만세 와 독립 만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무법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만세 만세 되면서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가 와 신나가지고 옆에 사람 치고 옆에 사람 넘어지고 그런데 넘어지는 사람 깔아뭉개고 막 달리고 그렇죠? 완전히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짠 하고 나타나는 여운형이. 그래서 여러분들 광복은 축하드립니다. 저도 광복은 축하하지만 우리가 질서 있는 축하를 하자. 그러면서 건준이에 대한 소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들의 질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삑삑하죠. 완장 차고 있어요. 건준이, 치안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건준이가 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예요. 그래서 치안대를 조직해요. 전국의 치안대를 다 조직을 해서 이 치안대 일종의 이제 경찰력인 거죠. 경찰 그래서 사회 질서를 지키고 있는 상황. 이것이 8월 15일 날 상황이에요. 해외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큰일 났죠. 아주 신나버렸죠. 그렇죠. 미국에서 구미위원부 와 신나죠. 자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 국내로 빨리 돌아갑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상황은 이렇고 국외 상황은 이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요 누구 여운형 주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안재홍과 여운형이 좌우합작으로 만든 거지만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 건준이가 빨간색 색채를 띠는 거예요. 치안대가 어때요? 조금씩 폭력성을 띠어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여운형 씨는 중도 좌세력이에요. 중도 좌파예요. 그러니까 중도 좌는 뭐냐면 좌는 이제 좌파 세력은 그 사회주의 그렇죠. 우파는 이제 자유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 가운데 끼는 사람이에요. 이걸 중도파라고 하는데 이 중도에서 좌쪽에 좀 가까운 사람 중도 좌, 우는 중도 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도 좌 세력인데 조금씩 빨간색을 띠니까 이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이 안재홍 씨가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여기 못하겠다 그러면서 안재홍이 사퇴해요. 안재홍은 탈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안재홍은 중도 우파란 말이죠. 중도 우 세력이 나와버렸으니까 좌세력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이제는 빨간 색채를 빡 띄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공화국을 건설을 하자. 그래서 9월 6일 날 조선 인민공화국을 만들어요.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라는 거예요. 9월 6일 날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유지가 못 됐느냐라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조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총독부가요. 이 나쁜 놈들 있죠. 얘들이 우리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똑같이 얘기하냐면 미국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당시에 이제 미국 애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고 니들이 항복할 생각이 애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거 모든 거 다 수용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미국이에요. 그러면서 이 권력을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권력이 미국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이양을 벌써 받은 것이 미국 애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미국 애들은 참 무서운 애들인데 아까 그 여러 가지 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카얄포 광. 그렇죠? 이 회담을 할 때 이 미국 애들은 쭉 저쪽 소련 애들하고 먼저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38도 선을 놓고 분할 통치를 하자라는 제의를 해요. 분할 통치를 하자라는 제의를 한단 말이죠. 이 분할 통치는 신탁 통치죠. 그러니까 일종의 신탁 통치인데 신탁 통치는 아니에요. 이 미국과 소련이 38도 선을 나눠서 북한은 이쪽이죠. 북쪽은 소련이 맞고 남쪽은 미국이 맞자. 그래서 38도 선을 그냥 임의로 구워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들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통치를 해주자. 치안을 담당해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이제 38도선 분할 통치라고 하는데 얘들이 미국이 제의를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소련이 수용을 해요. 자, 그리고 9월 2일 날 그 일본 놈들이 어디 미국 애들에게 항복 문서를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복 문서를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애들한테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아직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니들한테 항복한 적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미국 메가더가 이 당시에 극동아시아의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항복 문서를 전달을 받고요. 자, 미국은 이제 얘기합니다. 자, 한국 그 남한 쪽에다 이제 얘기를 하죠. 9월 7일 날. 자, 얘들아, 니들 대한민국 남쪽에 미군정을 설치할 거야. 미군정 설치할 거야 라는 것을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우리는 지금 국가가 있어요. 정부가 있는데 얘들이 지금 와가지고 미군정을 설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니들 국가 지금 무정부 상태니까 정부를 만들 때까지 우리가 통치해 줄게. 이것을 미군정을 설치해서 통치를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들이 그 총독부로부터도 항복문서를 9월 9일 날 미군정에서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여러 가지를 다 해. 미국 애들이 다 해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얘들이 이제 11일 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9월 11일 날 미군정을 설치합니다. 막무가내죠. 왜요? 얘들은 뭐 법적인 권리를 자기들이 가졌다 이거죠. 권력, 요것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날 무조건 그냥 서울에다 미군정을 설치를 한 다음에 통보했으니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얘기 잘 들어봐 라는 거죠. 우리가 들어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니들 정부 만들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고 니들 정부가 수립이 되면 우리가 도망갈 거야. 그렇죠? 철수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이 건준이가 만든 조선인민공화국은 여기에서 미군정을 찾아가요. 그래서 웰컴하죠. 얘들아, 근데 우리가 니들이 모르나 본데 우리가 정부를 세웠어 미리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 인민공화국은요. 이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올려요. 그래서 이승만을 추대해요. 이 인민공화국에 추대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저 미국 쪽에서 아이고 정부가 생겼는데 내가 대통령이야? 좋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사회주의 색채를 띄었잖아요. 이승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공에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이걸 알고 봤더니 이거 뭐야 사회주의야? 나 여기 안 해. 그러면서 사임해 버려요. 그래서 사임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인민공화국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정부 이렇게 있는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군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하 참 얘들 말귀 더럽게 못 알아듣네. 얘들아 잘 들어.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뭐라고? 니들이 정부 수립을 돕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니들 이 한반도는 아직 무정부 상태다 이거죠. 무정부 상태인데 왜 니들 이렇게 떠드는 거야? 우리 정부라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이제부터, 지금부터, 현 시간부터 우리가 보호 아래 있는 우리 보호 아래에서 니들이 정치 활동을 하고 이 이후부터 수립된 정부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정부 같은 단체는 무시하겠다는 거야. 싹 다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어디에서 제일 황당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임시정부는 미국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부터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런 단체 같은 거 싹 다 무시하겠다. 그러면 임시정부도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요. 짐을 꾸리다가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미국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미군 애들한테 야 우리 임시정부 들어갈 거야 라고 했더니 임시정부 들어오면 안 돼. 왜요? 정부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왜? 지금부터 정치활동 그러니까 정부단체 같은 거는 해산하고 지금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임정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당시 백범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은요. 이승만은 당시에 그 이쪽 일본으로 넘어와요. 일본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메가더한테 서신을 띄워요. 그래서 메가더한테 서신을 띄워서 메가더가 당시에 그 전용기 있죠. 전세기를 띄워줘요. 전세기를 띄워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이승만이 여기에서 전세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을 하는데 이 입국 환영회가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들어왔을 땐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수행비서 2명인가 3명밖에 없었고 자 이승만이 들어왔을 때는 환영 인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미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닥터리가 들어오셨습니다. 이 양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독립운동가였고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김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지금 친미 세력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친분도 있고 그리고 이 메가더가 알기로 예비 대통령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을 해줬고 김구는 초락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부터 현대사가 이제 격동의 또 현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북한 쪽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남북한이 지금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자, 광복과 동시에 소련과 분할 통치를 자기들끼리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주둔을 해버리고 그리고 소련군이 주둔을 했어요. 소련군, 미군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자, 이 북쪽에서는요. 북쪽의 그 사회주의계, 그렇죠? 사회주의계가 물밀듯이 들어와요. 사회주의계, 소련파 사회주의, 중국파 사회주의, 그 인원들이 이제 싹 다 들어오고 그 남쪽에는요 못 들어와요. 왜? 미국이 지금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갇혀버렸고 이쪽은 이제 웰컴 이렇게 되는데 누구만 사회주의 쪽만 쫙 내려요. 왜냐면 중국도 좀 있으면 사회주의 그리고 소련도 사회주의요. 그러니까 소련 중국 관련된 건 북쪽에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광복과 더불어서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변해버리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을 미국이 막았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같이 공존하고 있고 이쪽은 빨간색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빨간색이 뭐예요? 피를 또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믿어. 그러면서 이제 안 믿으면 숙청하고 처단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시작해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서 파란색체를 띠는 독립운동가들이나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가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 남하하기 시작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띤 사람들은 아예 내려와 버리고 이 빨간색은 여기에서 가둬버렸죠. 소련 애들이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이 안 된 친구들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빨간색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아래쪽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공존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정신없이 그 정당이 형성되는데 이 송진우 같은 경우는 정당을 이제 만들어요. 아까 여기서 만들자마자 한국민주당을 만들고요. 이름하여 이제 한민당이라고 하죠. 한민당을 만들고요. 이 안재홍이 탈퇴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안재홍도 이제 당을 만들고 국민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안재홍 국민당 그리고 송진우, 김성수 이들은 한국민주당 그리고 조금 이따 김구가 들어오는데요. 김구가 들어왔을 때 또 한국독립당이었잖아요. 한국독립당. 그 뭡니까? 예전에 임시정부에 있었던 당, 그렇죠? 이 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밖에서 갖고 들어온 건데 얘들이 개인 자격으로 하라니까 개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당이 또 형성이 되는 거. 그래서 당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38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2번. 38도선의 확정과 미군 소련군이 주둔을 합니다. 탁. 자, 그리고 기억 미국의 한반도를 38도선 기준으로 분한 점령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소련이 수용을 했어요. 자, 439쪽. 군정의 수립이에요. 미국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했죠. 소련은 38도선 이북. 그래서 얘들이 등장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얘들의 핑계는 그거예요. 자, 이 그 분할 통치 이가 아니고요. 이 통치는 뭐냐면 어떤 명분이냐면 이 총독부 있죠. 일본 놈들이 광복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집에 갔죠. 그런데 건물은 그대로 있어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고 그리고 헌병대, 치안대 다 있어. 그대로. 일본 놈들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있냐면 얘들이 지금 어떻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만 기다리고 있고 못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 죽으니까 또. 그래서 무장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때 일본의 무장해제를 우리가 돕겠다는 명분 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에 무장해제를 해주고 남쪽은 이 미군이 일본에 무장해제를 해주겠다 이런 명분이에요. 자, 그 방법 볼게요. 그 표 439조의 표 미국과 소련이죠. 점령 38도선 이남 방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해요. 싹 다 부인하고 조선 총독부의 관료와 경찰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얘들이 미군정을 만들었잖아요. 자 미군 애들이 와서 일단 그 미군정청을 설치를 했어요. 자 미군정청을 설치했는데 얘 미군 애들이 한국 정서를 압니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 조직을 맡아서 미군정에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새로 뽑아야겠네. 그럼 새로 뽑아서 교육시키고 어쩌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보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경찰 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군인이었던 애들이 있었단 말이죠. 한국에. 누구예요? 이 순사들, 그렇죠? 헌병대 얘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국 사람이에요. 얘들 그대로 갖다 쓰자. 그러면서 경찰력도 그대로 재배치, 군대도 그대로 재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에서 경찰 생활했다 그러면 뭐겠어요? 친일파. 군대 했었다 친일파죠. 근데 이 경제, 정치를 군대를 했던 사람들 그대로 정치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경찰 단체를 만들어 놓고 군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들이 또 사람을 대거 인력을 뽑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친일파가 수뇌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당시 정치 단체였던 이 총독부의 관리들 행정 업무를 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쪽이 점차적으로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급하니까 야 니들 그냥 해라고 하면서 예전의 친일파를 그대로 쓰게 되는 것이 이 광복 직후의 상황이에요. 자 소련 방법 볼게요. 간접 통치고 김일성 등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 장악을 지원을 하고 있다. 자 양괄호 3번 미군정 수립이에요. 자 수립
하지 중장 하지가 미군 정청 사령관으로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남한 통치. 자, 동그라미 2번 활동. 기업권 친일파를 등용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 그대로 인계받아서 이걸 사용하자 그러면서 남한을 통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니은번 일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접수합니다. 군정법령 이렇게 됐고 소작지의 실시 소작료는 수확량이 3분의 1이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 적어놓으세요. 최고 소작료의 관 이라고 하나 적어 두세요. 소작료 결정의 소작료 결정의 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미군정에서 소작료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자신들의 통치예요. 저번에 9월 달에 만든 것. 자, 그리고 신항공사인데 중앙토지행정처로 개편되었다라는 건데 신항공사는 뭐냐면 예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있죠. 얘들 거 그리고 일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그 우리나라의 땅 이것들 다 압수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이 신한공사예요.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 1948년인데 이것은 이것을 갖고 있다가 원래 있었던 땅 주인 혹은 원래 있었던 소작농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그런 것이 이제 중앙토지행정처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과로 그 농지개혁이라고 돼 있는 책들은 지워주세요. 이것은 이제 1948년은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양과로 4번에 보시면 광복 직후 국내 정치 세력이 동향입니다. 그래서 조선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죠. 언제부터 8월 15일부터 언제 9월 7일까지 있어요. 9월 6일 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드는데 9월 7일까지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 자, 배경 여운형이 조선 총독으로부터 치안 유지권을 이양을 받았어요. 자, 결성 여운형과 안재홍 그 두 번째 줄 있죠. 좌우 압작 단체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자, 활동을 보시면 전국에 145개 지부를 설치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치안대를 만들죠. 경찰력을 만들었다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9월 달에. 자, 미국 주둔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깨져버렸죠. 자, 그리고 주석에는 이승만을 넣었는데 이승만이 나중에 탈퇴해요. 자, 해체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이 장악을 하고요. 안재홍이 이제 탈퇴해서 뭘 만들었다? 국민당을 만들어요. 자, 정당이 이제 많이 나오죠. 정당도 외워야 돼요. 정당도 시험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 내가 왜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외워 주셔야 돼요. 자, 우파 보세요. 우파는 일단 이거 지우고 갈까? 한번 지웁시다. 한번 지우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정당이 또 시험 문제 나오니까 또 정리를 해드려야 된다는. 아이고 참. 자, 우파. 우익정당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예요. 좀 길어요. 자,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이승만이 조직을 합니다. 이승만이 국내에 귀국을 한 다음에 이 협의회를 조직을 하는데 45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늦죠. 10월 달에 귀국한 다음에 이제 만드는 건데 이때 이승만 미군정에 협조하지요. 그리고 반탁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남한의 우익정당을 잠정적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제 보셨지만 이제 국민당이라든가 이런 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당들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없을 때요. 근데 이승만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익정당 여러 가지가 있네. 내가 이승만이야. 그러면서
이승만 협조적으로 나가겠죠. 닥터리가 오셨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잠정적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승만이 독립적성 중앙협의회를 만들고 많은 단체들이 이제 찾아와요. 자, 한국민주당이 있습니다. 이른바 줄여서 한민당이죠. 한국민주당은 아까 잠깐 봤는데 송진우 그리고 김성수 이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그래서 한국민주당은 그 아까 저 누굽니까? 그 조선 총독부 있죠. 총독부가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한 다음에 웃기지 마 그런 다음에 나와서 바로 만들었으니 9월 달에 이제 만든 것이 송진우, 김성수의 한국민주당이다. 자, 책에서 보시면 지주와 자산가 계층이 주축이 됐고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에 반대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반공이에요. 근데 이 반공을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없는 게 우파 대부분은 반공입니다. 사회주의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군정이 협조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민당이에요. 자,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여기에 우두머리로 수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요. 일단 김구라고 쓰고 자, 1930년 수장으로 있었는데 1930년에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한국독립당이에요. 당시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조직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30년에 창당을 하는데 언제 흡수하죠? 어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흡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1940년 5월 달에 통합당으로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임정에서 통합됐던 통합당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백범 김구의 한국 독립당이에요. 줄여서 한독당.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우파예요. 우파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뉘고 이제 좌파를 한번 봐볼까요? 좌파. 좌파라고 하면 그 페이지 440쪽에 표 제일 아래 있죠. 그래서 조선공산당. 조선공산당이 이제 좌파 세력이겠죠. 그래서 박헌영이 대표고요. 박헌영이 대표고, 자, 이것은 1925년에 만들어요. 일단 1925년에 만드는 단체죠. 우리나라 국내에서 코민텔이 만들어줬던 건데 이것을 재조직을 하는데 1945년 그 8월 15일 날 광복 이후에 8월 달에 이제 재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25년에 있었던 거하고는 색깔이 좀 틀리다라고 보셔야지. 그래서 45년 8월 달에 재조직을 국가 재조직 그 정당 재조직을 하는 거예요. 내용에서 보시면 미군정과 대립을 해요. 그래서 미군정이 계속 탄압을 해요. 미군정 조선공산당 계속 탄압하고요. 자, 정판사 사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있었는데 정판사는 이제 돈을 찍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었던 소련은 이제 다 사회주의가 됐고, 자, 이 안에 있었던 사회주의 이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민족주의 세력, 자유진영에 고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쪽 위에 못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 위에서도 돈줄이 막힌 거지, 끊긴 거지. 그러니까 연락책이 안 되니까 얘들이 그래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판사에서 위조 지폐를 막 찍어버려요. 위조 지폐 막 찍어가지고 그걸 유통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군정이 조사를 해봤어. 이거 뭐냐 이게 지금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이냐라고 봤더니 얘들이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이놈 자식들 잡아와라 수배령 딱 때리니까 이때 월북하는 것이 박헌영이에요. 나 잡아봐라 나는 도망갈래 그러면서 이제 월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조선공산당. 자, 그러면 중도파를 좀 봐보자라는 거죠. 자, 중도 우파를 좀 볼까요? 중도 우파 국민당. 중도 우파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안재홍이 여기에서 이제 국민당을 만들죠. 그래서 일단 적을까요? 안재홍. 그리고 김규식. 이분들이 그 국민당을 만드는데요. 1945년 9월 달에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우쪽에 있다라는 거죠. 중도 우파. 그래서 안지옥 민주주의와 신민족주의를 표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임시정부를 지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돌아오셨을 때 우와 열렬히 환영하는 것이 이제 국민당이었어요. 아 선생님 오셨냐고 그렇죠? 자, 어디 있습니까? 또, 뭐보다, 자, 국민당 내용 두 번째 보시면, 안재홍 미군 청청에 민정장관에 임명이 됐는데, 이제 또 해산. 자, 민족 자주연맹이 있었는데, 김규식. 그래서 김규식도 이제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 민족 자주연맹은 좀 시험에 덜 나오는 편이고, 자, 중도파, 중도 좌파를 좀 봐보자라는 거죠. 자, 중도 좌파는 조선 인민당이 있어요. 얘들은 참 그 인민자를 잘 써. 그렇죠? 공산 이런 거, 인민 이런 거 잘 쓰는데 자, 여운형이 그 인민당을 만들어요. 여운형. 그래서 이제 한번 아까 깨졌죠? 어디에 미군정에 한번 깨졌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이제 만들어 버린 건데 자 11월 달에 이제 조직을 하는 것이 조선인민당입니다. 그래서 조선건국 동맹이 주축이 되었고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운형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갈등을 엄청나게 빚게 되거든요. 자,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